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수업하고 있는 조혜진이라고 하고요. 저희 통합과학이 겨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통합과학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기 중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듣는 이제 문장이요. 선생님, 이번 주에 수행평가 3개 있어요. 이번 주에 세특 써야 돼요. 이런 문장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과학을 겨울에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학기 중에 아이들이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과학은 일단 내신 과목이면서 수능의 기초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통합과학으로 보고요. 문과이과 공통으로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능에서도 문과아이들, 이과아이들 상관없이 모두 수능을 봐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 단위수가 4단이거든요. 근데 통합과학도 단위수가 똑같이 4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지요. 자, 좀 떨리네요. 많이 계셔서. 자, 통합과학이 어려운 이유는요.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중간고사 보면 대단원으로 2단원 반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직보를 할 때는 2시간 안에 와 설명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분량이에요. 근데 통합과학은 그 양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뭐 벼락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거고 그 안에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통합과학 전체 분량의 70%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암기예요. 그래서 근데 암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에 닥쳐서 이걸 다 외워야지 하면은 이제 문제 풀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할 거고요. 또 물리나 화학 파트는 어려워요. 이게 이제 통합과학이 교과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물리 파트가 조금 이제 정량적인 문제라고 하죠.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1학기, 2학기 모두 있었어요. 근데 2학기에 있던 전자기 파트 물리는 계산 문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도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계산 문제는 날아간 것 같고요. 1학기에 있는 물리는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자유낙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1학기에는 역학이에요. 물리 쪽이 어렵다고 느끼고요. 2학기에는 화학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1학기에도 화학이 있는데요. 1학기에 있는 화학은 조금 암기 위주의 화학이었다. 원소교 외우고 화학식 외우고 이런 거였다면 2학기에 있는 화학은요. 양적 관계라고 하는 뭐 이렇게 언니나 오빠나 형이 있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화학 파트라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학교 내신은 아주 까다롭게 나오진 않을 건데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예시 문항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문항을 풀어보면 화학 원에 좀 한 중간 수준 정도까지의 문제가 예시 문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수능에서는 등급을 판별 짓는 게 1학기에 있는 물리학이랑 2학기에 있는 화학 파트가 등급을 나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지구과학이랑 생물은 쉽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아직 수능에서는 막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내신에서는 말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학습량이 많아서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과학을 준비할 거냐면 일단 겨울방학에 저희가 11월 첫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16주 수업을 할 거예요. 저희 원래 기본적인 평상시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에요. 학기 중에. 그러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2시간을 가지고 4단위 수업을 커버하겠다는 거잖아요. 학교 수업 시수로. 근데 수학은 똑같이 4단인데 주당 학원 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에 미리 해놔야 아무래도 좀 2시간 수업 가지고도 아이들이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고요. 학기 중에는 물리화학,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파트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거고요. 시험 기간에는 개념보다는 문제풀이나 조금 이렇게 아이들 이제 말장난에 속을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좀 짚어주면서 저희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인강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인강 참 좋아요. 저도 이제 뭐 아이들 학원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시간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인강을 들으라고는 하는데 인강은요 어느 학교나 다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공통적인 내용만 해요. 근데 통합과학은 학교마다 교과서 중심으로 내는 학교도 있고요, 프린트 중심으로 내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부교재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굉장히 학교마다 달라요. 일례로 한 2년 전쯤에 그 어느 학교에서 나온 지문이 기역, 니은, 디귿 지문에 홍옥과 부사는 같은 종이 몰라요. 홍옥이 뭔지 부사가 뭔지 몰라요. 그럼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홍옥도 사과야, 부사도 사과야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으면은 당연히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업 안 하시고 그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 교과서에 본문 있잖아요. 본문 옆에 사이드에 홍옥과 부사는 같은 품종이다 요만한 글씨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는 다 이제 체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비상 교과서였는데 비상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천지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어떤 부교재를 쓰는지에 따라 문제의 출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같은 학교여도
선생님이 좀 바뀌시잖아요. 뭐 선덕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시긴 하지만 매년 선생님의 조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는 전공 과목이 있어서 매년 물리 선생님이 물리를 하세요. 근데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화생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올해 들어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매년 선생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선생님들 주시는 자료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저희는 일단은 예비반 때 아까 말씀드린 16주 수업을 할 거고요. 이때는 기본적인 개념 수업이에요. 어느 학교를 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아주 깊게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아이들한테 많이 깔아줘가지고 많이 알 수 있게 하는 수업을 이때 할 거고요. 1학기, 2학기 전체 다 돌아요. 저희가 정규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인데 요 예비반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수업을 해야 돼요. 1년치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업 시수가 늘고요. 3월이 되면 학교마다 반을 편성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나 수업 방식이나 학교별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비율이요. 중간이 30 정도 들어가요. 이건 그러니까 평균적인 비율이에요. 기말이 30 들어가요. 지필이. 수행이 40점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10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환산 점수로 30 들어가요. 근데 수행을 1점 깎이면 그대로 들어가요. 39점이. 40점 만점이니까. 그럼 1점은 지필로 따지면 한 문제가 넘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수행을 뭐 깜빡하고 못 냈어요. 보고서 내려는데 못 냈어요. 이러면 막 1점, 2점 막 깎여요.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막 지필을 100점 맞게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수행을 선덕이나 이런 대부분의 학교는 짜게 주지 않아요. 거의 만점 주고 지필로 가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으신 학교인데 창동 같은 경우는 수행을 많이 깎아요. 창동 아이들은 기본이 1점씩은 깎여요. 그럼 이제 아이들 저희 학기말 되면은 성적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 지필 점수는 제가 알잖아요. 수행 몇 점 깎였어? 맨날 물어보는 게 1점 깎였냐, 2점 깎였냐 이거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대비는 가정에서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아이들이 같은 학교끼리 묶이니까 이 다음 주에 무슨 수행 본대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도 다 대비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일단 3월 달에는 학교별로 묶을 거고요. 저희는 지금 선도고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고는 수토일 반이 깔려 있고요. 3반에서 4반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조금 이제 인원수는 다르고 있고요. 상동고는 올해 기준으로는 월토일 깔려 있어요. 3반 운영하고 있고요. 자운고는 화요일하고 주말에 하나 깔려 있어요. 일요일 날 깔려 있고요. 정의호고반도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깔려 있어요. 효문고는 올해 이제 효문고가 원래 인원수 자체가 적어요. 지금 전교생이 한 140명, 30명 안팎이에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는 친구가 12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은 다니고요. 그 중에 6명은 7명, 6명이 1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아이들인데 아직까지는 한 반 깔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사실 효문을 좀 2반을 깔아볼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상계고도 여기서 멀어요. 상계에서 우리 학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집은 또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계고도 올해 한 반 운영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한 반 운영하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늘면 2반 정도 운영을 해볼까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거고요. 연합반은 또 예기치 않게 다른 학교로 누원 가는 친구도 있고요. 여기서 염관 가는 친구도 있고요. 저희 영훈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화여고에서도 오고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 이제 순서가 청원고등학교도 여기서 좀 많이 가더라고요. 남학생들이. 청원고는 선도고랑 순서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선도고반에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연합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해화여고 이런 아이들은 또 창동이랑 누원은 또 창동이랑 순서가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면 창동고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연합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게 과학을 그 수준별로 수업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사실 국어, 영어, 수학 시간표 다 세팅하시고 마지막에 과학 1시간, 그러니까 2시간만 빼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마지막에 세팅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준별로 나누면 시간을 못 맞추세요. 그래서 일단 학교별로는 저희가 먼저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숫자로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요 모든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7명에서 9명 정도는 1등급이 나오고요. 올해 자원 같은 경우는 기말 실적이 되게 좋아요. 10명 넘게 나왔어요, 1등급이. 그래서 이제 일단 아이들이 물론 노력해야죠. 저희가 열심히 물론 해야 되지만 아이들 개개인 노력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또 학교별로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신 대비나 이런 면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겨울방학 예비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저희가 첫 주부터 2월 말까지 16주 수업할 거고요. 통합과학 이제 전체 범위 나갈 거고, 물리화학은 일단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보자, 좀 집중해보자 라는 느낌이긴 한데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요. 저희가 16주 동안 1년 수업을 나가는 게 사실 템포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어쨌든 물리화학은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서 해볼 거고요. 자, 겨울의 개념을 완성을 하면 3월부터는 이제 내신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아이들이 항상 느끼는 부족한 시간을 겨울방학에 조금 메꿔놓으면 내신 준비할 때 통합과학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학과에서 나가는 유인물이 2개예요. 하나는 이제 16주 수업 시간표하고 날짜 다 정해져 있어요. 뒤에 이제 스케줄표 다 나갔고요. 날짜하고 저희 이제 중간에 뭐 설날 끼고 이런 거 쉬는 날짜까지 다 세팅해서 드렸고요. 2번째는 요거예요. 이게 이제 제목은 대학별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아직까지 이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고요. 이 자료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되는 4월, 5월 달에 대학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입시 발표가 나요. 그 발표를 기준으로 이제 이과 가는 아이들 어떤 과목을 택해야 내가 널 뽑아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2학년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이거 보시면 지금 한참 아이들, 1학년 아이들 이거 하는 시기예요. 그 선택 과목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길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 만약에 물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2학년 1학기 때 물리가 있어요. 그럼 2학기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과목은 전자기와 양자예요. 이거를 주루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서울대에서 물리만 가져오래요. 근데 나는 물리만 가져갔는데 옆에 친구가 주루로 듣고 왔어요. 그럼 주루를 좋아해요. 그 대학에서는. 그래서 물리만 가져와라 했어도 물리,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들으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를 화학이랑 화학과 에너지, 그다음에 그 화학 반응의 3개, 이렇게 3가지가 화학의 세트거든요. 그걸 들으셔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이제 다시 여쭤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일단 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화학은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과 가는 친구들은 화학이랑 물리 세트를 하든지 화학이랑 생물 세트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올해 고3까지만 해도 지구과학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는 지구과학 수능 보려고. 근데 지금은 수능을 통합과학을 봐요. 그러면 지구과학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학교마다 창동이나 정의는 2학기 때 배치해놨어요. 원래 1학기에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라서 지구과학을 꼭 선택해야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지구과학 교육과나 뭐 이런 데 있죠. 지구과학 특정학과 거기 가는 경우 아니면 물리화학이나 물리생물 세트가 좋을 것 같고요. 의치한의학수 메디컬 가실 거면 생물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생물 3가지 뭐 유전이랑 있거든요. 그 3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친구들 대상은 아니에요. 현재 고2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첫 해, 둘째, 셋째 해니까.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선택은 1학년 요맘때, 내년에 요맘때쯤 학교에서 이거 선택 과목 하라고 그래요. 선택 과목을 2학년 1학기 거 하고 한참 있다 2학기 거 이게 아니라요. 이번에 1, 2, 3학년 1학기까지 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안 바꿔줘요. 왜냐하면 이걸 바꿔줘 버리면 기존에 예를 들어 물리를 들었는데 2학기에 역학과 에너지가 물리가 너무 어려워요. 역학과 에너지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총원이 줄어요. 그럼 1등급 이제 아이들을 명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바꿔줘요. 일단 오피셜로는 안 바꿔준다고 해요. 가가지고 뭐
어떻게 뭐 찡찡거리면 모르겠지만 일단 안 바꿔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저희 원장님께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제 번호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